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의 말투가 짧아집니다. 대답이 무심해집니다. 알았어, 나중에 할게. 그 말 속에 예전에는 없던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때 많은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성격이 변했나 보다. 요즘 힘든가 보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더 이전의 순간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은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아주 익숙한 태도 하나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는 그 신호를 놓칩니다. 오늘 저는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 3가지와 그때 반드시 해야 할 단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바꾸는 말입니다. 자식의 태도를 바꾸는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예전에는 전화 한 통에도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제 밥은 먹었니? 라는 말 하나로도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통화는 점점 짧아집니다. 먹었어. 바빠. 나중에 얘기해.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비어 있습니다. 당신도 느껴보셨습니까?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또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말은 조언이 아니라 잔소리가 됩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 자식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말들이 쌓이면서 자식은 점점 입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아픈 순간이 있습니다. 자식이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도 부모에게 말하지 않을 때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도 상의하던 아이가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합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 생각은 조용하지만 깊게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순간, 자식이 부모 앞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게 될 때입니다. 짜증, 피곤함, 무심한 태도, 예전에는 조심하던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부족했나? 평생을 그 아이를 위해 살았는데 남은 것은 서운함과 거리감뿐인 것 같아 가슴이 조용히 아파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사랑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당신은 언제부터 자식과의 대화가 줄었다고 느끼셨습니까? 그때 당신은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자식은 어떤 표정을 지었습니까? 이 질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속에 관계를 다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관계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자식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말이 기준이었고 부모의 판단이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은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의 구조는 바뀝니다. 부모는 여전히 예전의 위치에 머물러 있지만 자식은 이미 다른 위치로 이동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생기면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부모는 걱정이라고 말하지만 자식은 간섭으로 느낍니다. 여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부모의 말이 통제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대부분 좋은 의도로 말합니다. 그건 하지 마라. 이게 더 낫다. 이 모든 말은 자식을 위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들립니다.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선택을 제한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같은 말이 반복될수록 그 무게는 더 커집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계속 나를 바꾸려 할까? 이 생각이 쌓이면서 자식은 점점 거리를 둡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 속에서 존중도 함께 줄어듭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존중의 언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놓칩니다. 부모도 무의식적으로 자식을 낮추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는 아직 몰라. 내가 더 살아봐서 안다. 이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너는 아직 부족하다. 이 메시지가 반복되면 자식은 더 이상 부모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집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누구도 오래 머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관계는 형식만 남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감정의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는 말합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는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함께 있는 시간은 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대화는 있지만 소통은 없습니다. 말은 오가지만 이해는 쌓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자식은 부모를 편안한 존재가 아니라 조심해야 하는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존중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존중은 강요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인 작은 불편함과 거리감이 조용히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자식을 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아직도 어린아이로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관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당연한 것이라고,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고 그래서 이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내가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나를 통해 이 세상에 나온 하나의 독립된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래 살아보니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소유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이어져 있지만 그 관계가 따뜻하게 유지되는지는 매일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존중은 나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존중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부모들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나는 부모인데 왜 자식에게 맞춰야 하는가? 이 질문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나는 지금 권위를 지키려 하는가? 아니면 관계를 지키려 하는가?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권위를 붙잡으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관계를 지키려 하면 존중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관계는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복잡한 기대를 줄이고 불필요한 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야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작은 것에도 감사가 생깁니다. 이제 여러분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식을 이해하려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식을 바꾸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존중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존중을 먼저 주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아주 깊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여러분의 일부가 아닙니다. 자식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또 하나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관계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달라집니다.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지만 지속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단순하지만 매우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면 자식과의 관계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을 줄이고 질문을 늘리십시오. 부모는 자주 답을 먼저 말하려 합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 한다. 그건 잘못된 선택이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선택을 한 이유가 뭐니? 이 질문은 자식을 존중하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존중받을 때 마음을 엽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관심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듣기 위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충고 대신 경험을 이야기하십시오. 직접적인 충고는 때로는 벽이 됩니다. 하지만 경험은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내가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그때 나는 이런 선택을 했었어.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방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공간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정을 바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서운함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말로 내보내면 상처가 됩니다. 너는 왜 항상 그래? 요즘 너무 변했다. 이 말들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대신 조금만 시간을 두십시오. 하루 혹은 이틀, 그리고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조용히 말하십시오. 요즘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 이 차이는 작지만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네 번째입니다. 거리를 인정하십시오. 많은 부모는 예전처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시간에 따라 형태가 바뀝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빈도가 아니라 느낌입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관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리입니다. 거리를 인정하면 마음은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단 한마디입니다. 이 말은 관계를 바꾸는 말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조용한 순간 자연스럽게 건네야 합니다. 그 한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을 존중한다.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마음, 믿겠다는 태도, 그리고 인정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자식은 처음에는 놀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더 이상 방어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편안한 존재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존중은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먼저 내어줄 때 돌아옵니다. 이 다섯 가지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태도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아마 생각보다 빠르게 관계의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지만 오래 지속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순간은 결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들이 쌓여 어느 날 우리 앞에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만 보지 말고 그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식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 방식이 조용히 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마음의 구조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는 길입니다. 예전에는 이랬다. 내가 옳다. 이 길은 편하지만 관계를 점점 좁게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조금 내려놓는 길입니다.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이해하려는 길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지만 관계를 다시 열어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집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관계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짧아도 괜찮습니다. 솔직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관계,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